자,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비만이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뱃살 우리가 꼭 빼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림 씨. 네, 자 오늘은 김 원장님의 뻔뻔하고 재밌는 뻔한 프로필 준비했습니다. 이름 김효진. 건강하에서 창단 멤버 중에 하나로 시커먼 남성 주치대 사이에서 고고한 핫처럼 발만 덩덩덩덩덩 이렇게 빛난 여자. 다른 원장님들 방송에선 운동하세요, 술 줄이세요 이래놓고는 본인들 진짜 인간인지라 현실에서는 한두 잔 안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한두 잔이 나중에 한 짝으로 가더라고요. 진절머리 났습니다. 근데 저는 봤습니다. 전체 회식 자리에서조차 단백질인 고기 한 점에 물 한 모금 마셔가면서 전 야식은 안 해요. 된장찌개가 나가도 저는 안 먹어요. 비빔국수가 나가도 저는 안 먹어요. 너무 얄미웠던 그녀. 그리하여 결국 건강통장 잔액 1등 진 원장님 이겼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비만을 잡고 살에 파묻혔던 진짜 얼굴을 되찾아주는 다이어트 로또 맞게 해주는 비만 환자들의 구세주입니다. 날씬한 것보다 달콤한 것은 없다. 자꾸 뭐가 막 먹고 싶을 때 진짜 막 그냥 못 참을 정도로 먹고 싶을 땐 마음을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진짜 얄미운 그녀.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꿈꾸십니까? 실력도 찐, 미모도 찐, 김효 진짜 좋아해. 김효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얄미워. 소개 마음에 들었습니까? 네, 부끄럽습니다. 네. 여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도 그렇고 다이어트를 모르는 분도 안 계시고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왜 실패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거 지금 원장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화를 내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다이어트는 사실은 투기가 아니라 적금입니다. 네. 그래서 살이 찔 때는 수개월, 수년에 걸쳐서 장시간 이제 진행되어 왔는데 결과는 너무 단시간에 얻으려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시간 제한이나 또 고강도의 운동 등 자기의 몸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방법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정말 저는 물만 먹는데 살이 찐다. 그리고 거의 안 먹는데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하는데도 막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물만 먹고 살이 찐다는 게?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시고 또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립니다. 네, 대개는 이제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신다는 분들이 자기가 먹은 걸 기억 못하는 경향도 분명히 물만 드셨는데 자기 먹은 걸 기억 못한다? 예, 분명히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진 않았는데 맛을 좀 보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맛을 어느 정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먹지는 않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맛만 봤는데 저는 맛을 계속 보는 거지. 항상 맛만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붓게 되면 살이 찐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잘 붓는 상황 자체가 살이 잘 찌고 잘 안 빠지는 환경이 조성된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최근에 체중이 3kg 이상 증가하면 이건 부은 것이 아니라 살이 찌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다이어트가. 그래도 두 분 다 너무나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신데 좀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있었나요? 1단계는 꺼져 있는 대사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스위치를 켜라. 스위치를 켜라. 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잘못된 식생활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대사 산물과 노폐물이 몸의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해독을 통해서 그런 노폐물을 걷어주게 되면 신진대사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살이 찌는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은지님이나 혜민님의 경우에는 위 용적도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이게 신진대사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수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아프다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과 더불어서 본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 증상을 같이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욕 억제를 통한 체중을 감량하기만 하면 살이 찌는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빠져있는 체중을 몸이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요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요요 현상을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 다이어트는 사실 장거리 달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체력과 또 충분한 치료 기간을 가지셔야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떨어진 체력이 먹는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네. 보기보혈하는 치료를 병행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보통 이렇게 살을 많이 빼야 되는 분들은 2배의 속도로 빼는 게 아니라 네. 감량 기간을 훨씬 길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절반 정도 빼고 나면 네. 보통 지치시고 네. 힘들어서 네. 맞아. 더 유지를 하거나 더 빼셔야 되는데 완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도 비만인들이 뭔가 체력을 채워줘서 더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보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력이 떨어진 고도 비만인들이 오히려 기가 약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체질에 맞는 치료약이나 보약을 병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 빠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리 날씬했던 사람이라도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특히나 이렇게 50 넘어가면서 이제 폐경이 되고 이러면 여자들은 특히나 더 이렇게 뱃살이 나오고 네. 주체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뱃살이 안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살. 네, 맞습니다. 수림 씨는 너무 날씬하신데 보통 이제 중년 어머니들이 그런 네. 얘기 많이 하십니다. 원장님이 믿진 않으시겠지만 내가 왕년에 44 사이즈였다. 맞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임신할 때 네. 20kg 이상 살이 쪄서는 네. 출산 후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찌다가 50대 이후에 이제 폭발하듯이 배가 나오고 네. 이제 몸무게가 증가하게 되는데 여성은 특히 네. 임신 출산이라든지 갱년기 전후로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네. 건강을 잃기가 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 건강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뱃살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후조리라는 말이 있는 거고 네. 갱년기 치료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원장님은 그 주위에서 살 빼려고 하는 분들,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이 뵙잖아요. 그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뭡니까? 혹시 역시 먹는 거겠죠? 예, 당연히 식욕을 가장 참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저녁과 밤 사이에 이게 허기를 참고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음식의 유혹이 있고 네. 또 밤도 길고 네.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전화 한 통이면 네. 24시간 아무 때나 집 앞까지 네. 음식을 배달해주는 해주죠. 시대에 살고 해주지 있죠. 바로 오지 뭐. 예.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네. 야식을 먹는 습관이 고착화가 돼서 맞아요. 나도 모르게 배달 어플에 손이 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치료를 통해서 이런 가짜 식욕, 병적 식욕을 치료를 하고 고장난 위도 고치고 네. 체력도 회복을 시켜야 되겠지만 환자 스스로도 네. 야식을 참는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겠죠. 예. 참다 보면 쉬워집니다. 참다 보면 쉬워진다. 참다 참다 보면 언젠가는 야. 쉬워집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었고 네. 저희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죠. 유행이었거든요. 네, 네. 포도만 먹고 고구마만 먹고 뭐 이런 거. 네, 네. 근데 또 한때는 일일 일식 다이어트라 해서 하루에 네. 한 끼만 딱 먹는 거. 간헐적. 예. 간헐적 단식. 그거가 저는 다이어트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어때요? 네, 그 해마다 다이어트 식사 방법은 다양한데 네. 간헐적 단식도 일종의 소식의 한 형태인데요. 아. 간헐적 단식의 이론적인 근거는 우리가 단식 후 한 12시간 이상 경과해왔을 때 네. 인슐린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방을 주 원료로 해서 에너지 소비가 일어납니다. 네. 특히 단식한 상태에서 16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지방 연소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한 식사법인데요. 보통 이 간헐적 단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에게 맞지 않는 무리한 방법을 하게 되면 지속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칫 간헐적 폭식을 유발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반인들은 보통 저녁 6시 이후로 12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지속하시고 비만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진대사가 느리고 지방 연소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14시간에서 16시간. 그러니까 뭐 저녁 5시에 식사를 하셨으면 그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빈속으로 있을 때 야. 가지고 있는 이제 지방을 태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뱃살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 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최소한에 지켜야 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녁 7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야식은 주 1회로 한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맥주나 막걸리, 와인 같은 발효주는 네. 술 자체로 살이 찌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주나 네. 양주처럼 도수는 없지만 휘발되는 특성의 술을 주로 드시되 이때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 휘발되는 술이라 하더라도 안주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를 만나게 되면 네. 내장 지방으로 알코올이 네. 저장되도록 촉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을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주 3회 이상 네. 또 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시고 또 최근에는 이 장내 미생물의 변화나 장내 환경이 좋지 못할수록 뱃살이 찌기 쉽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복합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도 드셔야 유산균.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맥주, 막걸리, 와인을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양주만 또 드셨다가는 살아난 집에 간이 나빠질 수 있어요.